AND 대 온게임넷 라이벌리 겐지 복수 혈전 2라운드를 앞두게 됐습니다. 조정현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대결. 자, 챔피언 조정현 선수 1대 0으로 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선택한 경기 맵이었고요. 운이 조금 따라주지 않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경기가 진행이 전혀 안 된 그런 한 경기를 치렀죠. 네. 자, 이제 자신이 선택한 경기 맵 네오 로스템에서 진정한 모든 기량을 다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도전자 장진남 선수 아직까지 표정이 그다지 밝지는 않지만 내심 첫 단추를 잘 끼웠다 기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침착한 표정의 장진남 선수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장진남 선수 처음부터 자신이 생각된 대로 경기가 잘 풀려갔고요. 이번에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자, 차분한 마음으로 2라운드에 임하는 장진남 선수였습니다. 두 선수의 2라운드 네오 로스트 템플에서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테란, 조정현 선수의 진영 2시에 갖춰져 있습니다. 자, 미니맵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8시가 지금 보시는 진영이 장진남 선수의 진영입니다. 저그의 장진남. 서로 간에 불만은 없는 위치겠네요. 네. 자, 2시에 조정현 선수, 8시에 장진남 선수입니다. 경기 맵을 다시 한번 보시죠. 조정현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만약에 드랍십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장진남 선수에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고요. 이렇게 드랍을 가는 방법, 혹은 탱크를 앞마당 멀티한 저그에게 탱크 드랍을 언덕 쪽에 해주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저그가 뮤탈리스크 쪽으로 가면은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날 공산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기 해설위원이 얘기했듯이 가장 서로 불만이 없는 이 중앙에서의 힘싸움이 아주 강력하게 벌어지는 그런 자리거든요, 지금. 참 기대가 되죠? 조정현 선수가 아까 전에 1차전 경기에서 상당히 의아한 모습을 보여준 게 있다면요. 이제 바락을 들고 자신의 마린 메딕이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한테 어느 정도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진남 선수는 그냥 원바락 체제 빠른 테크겠거니 하면서 병력을 생산하는 걸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마린 메딕을 어느 정도 상대편 입구까지 전진을 시킨다면은 장진남 선수가 저글링을 많이 생산하지 않았다면 서컨 콜로니로 방어를 하는데 자원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혹시나 불꽃 테란일지 모르니까 서컨 콜로니를 4개, 5개 정도 이렇게 지으면서 대비를 해주면서 거기에 자원을 쏟는 사이에 드랍십으로 바로 허를 찌는 기습 공격을 해주는 게 보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정현 선수는 그러지 않고 자신의 본진에서 꾸준히 방어하고 있다가 바람만 들고 이제 마린 메딕을 생산해서 바로 드랍십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드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약간 페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초반에 확장을 시도하는 장진남 선수입니다. 2라운드 승자 예상. 역시 조정현 선수가 앞서와 똑같네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도 조정현 선수의 승리를 예상을 하셨는데 첫 경기에서는 틀린 결과였죠. 자, 56% 대 44%. 앞서와 똑같은 수치로 조정현 선수가 앞서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진남 선수는 지금 9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단 초반부터 이제 확장 위주로 가고 있네요. 자, 투바락 건설하고 있는 조정현 선수. 초회 처리 이후에 스포닝 풀에 들어간 장진남 선수입니다. 정세를 들어오고 있죠. 2개가 온 건가요? 벙커러쉬를 또 조정현 선수가 또 잘하거든요. 본진에 있는 정찰원 SCB와 새로 추가된 SCB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정세를 들어오는 거죠. 이제 막 오는 SCB죠. 자, 앞마당으로 일나가는 드론과 살짝 스쳤는데 그 SCB를 관통해서 드론들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장인환 선수가 앞마당 쪽에 미네랄 필드를 우클릭해준 거죠. 자, 베럭스에서 병력이 생산되자마자 전진을 합니다. 조정현 선수. 전진의 의미보다는 오버로드가 날아올 수 있는 방향을 미리 예상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버로드 찾는 건데 저그가 조금만 방심하더라도 오버로드 순식간에 잡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한 개의 오버로드 잃고 시작하게 되면은 테라는 아주 무난한 그 한 개의 오버로드 미네랄 100밖에 안 되지만 그 인구수가 바뀌어서 드론 못 뽑고 저글링 못 뽑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이 초반에 자, 성큰 콜로니 한 방에 SCB 잡아냅니다. 장진남 선수의 이제 앞마당 멀티는
테란의 벙커러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9시거든요. 본진과 이제 9시의 거리가 멀고 다른 쪽에서 이제 다른 위치에서 9시까지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고 어느 정도 가깝기 때문에 이게 벙커러시를 할 수 있었는데 장진환 선수 약간 빠르게 초반 멀티를 이제 확장을 하고 그리고 드론을 미리 빼놓음으로써 이제 벙커러시를 안정적으로 지도조차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마린에 의해서 오버로드가 밀리면서 본 진영, 그러니까 조정현 선수의 진영 내부를 장진남 선수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죠. 조정현 선수 진짜 오버로드를 끈질기게 타다 나서는데, 이거는 장인환 선수가 운이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러네요. 자, 칩니다. 이 그 얘기를 오버로드는 들었나요? 운명이 다하겠네요. 여섯 명의 마린이 와서 집중 사격 바로 잡죠. 예, 이건 참 그 테란이 로템에서 저그가 오버로드를 어느 방향으로 날리는지에 대한 어떤 경험조차도 아주 많을 때 할 수 있는 플레이죠. 예, 섣불리 저렇게 머리들이 나갔다가 저그가 뭐 발업 저글링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경기 진행하게 되면 그 머리들 다 잡힐 수도 있거든요, 자, 사실. 상당히 과감한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정현 선수는 이제 조정현 선수의 바이오닉 테란 상당히 과감한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조정현 선수 지금 생각하는 전략도 바로 마린 탱크 아니면은 마린 패스트 3cm 드랍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초반부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예, 거죠. 하지만 그 저글링 한기가 통과해서 말이죠. 그럴 일 없네요. 예. 초병이 있습니다. 이게. 예. 정찰을 또 허용하게 되면 자신의 의도와는 또 다른 경기가 또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진짜 그러네요. 그 저그가 오버로드 하나 잡힘으로 인해서 뭐 태크라던가 드론 숫자의 영향을 초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러커가 나오기 전 타이밍에 딱 드랍십이 저그의 언덕 위쪽으로만 딱 도착해서 머린들을 실었다 내렸다 한 부대 이상 내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네. 지금 저그는 보통 테란이 소바락 이상일 때 저글링을 많이 뽑는 저그 혹은 서클 콜로니를 많이 만드는 저그 두 가지 정도로 양상을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장현 선수는 서클 콜로니를 많이 만드는 저그란 말입니다. 자, 서브 콜로니로 입구 쪽을 막아보려 하는데 우선은 이 본 진영 내부, 그러니까 조정현 선수의 진영 안에 대한 내부에 대한 정찰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시간차 싸움이죠. 드랍십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 따라서 화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에드온이 맞춰졌고요. 그리고 장현 선수 입장에서는 뭐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드랍십이 올지는 확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머리들이 계속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장현 선수는 심리적으로 서클콜로니를 러커가 나오기 전에는 여기 저기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스파이어 건설 중에 있는 장진남 선수. 장진환 선수가 지금 투에 처리해서 바로 레어를 가고 히데라 리스크 내서 이제 러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면요. 이 러커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러커가 앞마당 쪽에 이제 성은 콜론도 많이 건설했기 때문에 자원이 분명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가스는 많지만 미네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게 바로 러커의 숫자가 뭐 3-4개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조정현 선수가 그동안 모아놨던 병력을 3cm 드랍을 통해서 올려버린다면 이것을 컨트롤을 통해서 러커를 다 잡아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마리메리 파이어벳이 접근에 들어가는데 서클콜로니가 3개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냥 돌파가 가능하죠. 네. 러커가 예. 있습니다. 러커 버려오기 직전에 뒤로 빠지고 있는 장진남 선수. 지금 같은 타이밍에 러커가 딱 나오네요. 본진 드랍십 그렇지만 봤는데요. 드랍식으로 바로 실어서 3cm 드랍을 감행을 하고 있는 조정현 선수입니다. 지금 하지만 빌드 싸움에서는 조정현 선수가 많이 유리합니다. 바로 병력이 장신남 선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장신남 선수는 이제 바로 저글링도 없고요. 막 이제 러커가 나오고 있는 러커가 상황인데 히드라리스크를 접근해서 막아보려 하는데요. 자, 스캔을 뿌리면서 러커 하나 잡았고요. 자, 파이어베스로 집중 공격, 러커를 모두 잡아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해처리 본진 안쪽까지 난입해서 들어오는 조정현 선수. 이번에는 피해가 너무 크겠는데요, 장정 선수. 장신남 선수 본진은 자, 아마 본진은 러커가 없을 거라고 거의 생각이 되거든요. 도망이죠. 지금 히드라리스크 모두 파괴되면 여기는 서클 콜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게 완성이 됐는데 근데 지금 메딕이 없거든요. 자, 파이어벳과 마린의 집중사격 그 뒤에 러커버로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테란은 지금 컴pen세이션 만화가지고 없어요. 이거 지금 뒤로 물르다가 지금 테란의 마린 하나만 남아있죠. 그거는 상당히 좋은 그런 빌드와 경기 운영을 보여줬는데 운이 안 따라줬어요. 경기 운이 좀 안 따르고 있네요. 자, 지금 생존 병력이 있는 곳에 대규모 방어 병력. 자, 드랍십
태우고 뒤로 피나 나는데 우선 성공을 합니다. 예, 방금 같은 경우에 마린 메딕 파이어벳이 이제 어택당으로 오면서 메딕이 뒤에서 제대로 오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쌍꺼 콜론이 한기에 이제 마린이 많이 소모가 됐고요. 드론한테 충분히 피해를 입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분 입힌 거죠. 네, 자, 추가 병력이 오고 있는 와중에 드랍십이 잡히고 마네요. 예, 장진환 선수가 뭐 그다지 자원상에 좋은 건 아니고 단지 두 개의 가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뿐인데 여기서 조정호 선수가 저렇게 저그한테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또 아까 전처럼 테크트리만 올려버린 상황이라면은 병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부터는 계속 저그한테 중앙을 장악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지금 벙커를 만들고 머린들을 언덕 위에다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앞마당 쪽을 좀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조정현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조금 전에 잡힌 그 드랍십이 상당히 참 아깝겠네요, 조정현 선수. 바로 탱크를 공세해 올 수 있는 그런 네, 드랍십이었거든요. 추가로 드랍십이 생산이 되어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뒤에 계속해서 후발 병력들이 산발적으로 도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병력을 계속 소진해버리면은 앞서 1라운드와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좀 장현 선수도 썩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그 초반 러시를 잘 막긴 했지만 그 이후에 그 조정현 선수의 어떤 사선책도 아주 강력한 그런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정현 선수 계속 실세를 없이 이제 계속 탱크를 연속적으로 드랍해가지고 근데 말이죠. 자, 뒤쪽으로 몰래 드랍을 가는데 발각이 되고 맙니다, 조정현 선수. 야, 이거 참. 자, 탱크 2기 내려놨고요. 네, 조정현 선수가 깜짝 놀랐었죠. 이 드랍십만 잡히면은 진짜 아무 일일 수가 있었는데. 예, 장진환 선수도 그걸 알고 스커지를 생산했는데 스커지 뭐 두 개도 아니고 한 개였는데 뭐 그냥 드랍십이 맞아치면서 이제 드랍해도 상관이 없는 자,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쪽으로 탱크를 실어 나르는 겁니까? 예. 네. 굳이 언덕 위로 탱크를 올리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언덕 아래쪽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한 기씩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공격을 해도 상당히 효율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언덕 위 그리고 터렛과 벙커 거기에 탱크까지 시즈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장면 선수가 저 테란의 조이기 라인을 뚫고 나가려면은 오히려 자신의 서클 콜로니 내에서 유닛들이 일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효율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장진남 선수 아까 전에 공격을 막은 이후에 드론을 굉장히 많이 확보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글링이나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자신의 조여진 부분을 뚫어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와스가 이제 병력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조정현 선수가 입힐지 그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언덕 위에서 때려주는 파워에 지금 상당수 드론이 피해를 입었고요. 익스트랙터 그대로 얻어맞고 있지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성큰 콜론이 3기에 의지해서 이 입구를 막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예, 병력 정말 많이 모았죠. 예, 그래도 유닛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예, 뭐 앞마당의 처리는 그냥 자, 해처리만 드랍시 파괴되지 않을 사냥에 나서고 있는 정도까지만. 장진남 선수. 예, 이것도 모르겠는데요. 자, 드랍시 파괴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덕 아래쪽으로 오버로드 유닛을 실어 날라서 저 테란의 병력만 한 번 제대로 별 피해, 유닛 피해 없이 잡아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장현 선수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왜냐면 해처리가 많기 때문에 네. 자, 드랍을 준비했죠. 예, 테란에게 당한 드론 피해는 금방 복구는 되거든요. 장진환 선수 이렇게 병력이 많았다면 그냥 정면에서 한번 뚫어보는 것도 충분히 뚫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예, 근데 그 약간은 자, 예. 뒤쪽 그러니까 입구를 틀어막고 있는 조정현 선수의 병력 뒤쪽으로 드랍을 예. 시도하는데 그 전에 먼저 치고 들어오는 조정현 선수입니다. 오히려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 석탄이니까 앞마당에 처리 파괴됐고요. 예, 눈엣 가시처럼 그 유닛들의 진로를 갖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자, 탱크와 마린 메딕. 이번 경기에서는 장현 선수가 좀 병력 운영 면에서 좀 나누어지는 유닛들이 좀 따로 노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선수들이 컨트롤이 미숙해서 절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워낙 강하게 압박을 해 오다 보니까 자신도 당황해가지고 예, 평소에 저 그런 컨트롤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자, 정말 양쪽에서 샌드위치 공격을 가하고 있는 장진환 선수. 아, 자, 조정현 선수의 병력 전멸돼버리고 맙니다. 예, 조정현 선수 지금 멀티가 없네요. 이렇게 된다면 장진남 선수와 조정현 선수 둘 다 멀티가 없는 입장이고 이제 장진남 선수가 훨씬 많은 병력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진남 선수 약간은 이런 유리한 상황이겠네요. 예. 자, 이제 커맨드 센터를 건설하면서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조정현 아까도 선수의 진영.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멀티가 늦는 것이 조정현 선수의 좀 장점일 수도 물론 있는데 단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는 경기를 보면 전부 다 그건 단점이고. 자, 뒤쪽으로 시야 확보용이었나요? 네, 조정현 선수가 그만큼 이제 압박적인 공격을 행하는 플레이어라는 거고요.
방금과 같은 경우는 장진환 선수 약간 아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게 자신의 앞마당에 이제 러커라든 조스를 이제 버로를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을 끄면서 앞마당 해처리를 보호하고 그 이후에 조정현 선수의 병력을 양방치기를 하던가 아니면 정면에서 뚫어버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마당 해처리가 부서졌기 때문에 장진환 선수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이 두 프로 선수가 상당히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음에는 분명하지만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아서 먼저 공격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조정현 선수의 주력 병력이요. 예. 자, 그 간발의 차이로 앞마당 해처리를 잃고 만 장진남 선수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를 동시에 시도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자, 서서히 역습을 감행하려 하는 예, 장진남. 이제는, 그쵸. 언덕 쪽의 어떤 러커 게릴라전이 상당히 치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나마 네오 로테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앞마당 확장을 하기 직전인데요. 여기에 러커버로 하기 전에 이미 잡히고 맙니다. 네, 지금 장진남 선수는 유닛 낭비를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네, 방금 러커 러커는 실수였던 것 같네요. 방금 러커는 그냥 오버로드 태우려고 따라오다가 들어온 것 같고요. 자, 언덕 위에 스캔을 2번이나 뿌리면서 모두 다 잡아냅니다. 예, 저 탱크도 잡아낼 수도 있었는데 약간 이 드랍십 안에 병력이 타고 있을까요? 자, 번지정에는 성큰 콜론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 예, 저렇게 드랍십을 가만히 있는 이유는요, 드랍십 미처 컨트롤 안 해주는 걸 수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하면서 저그의 신경을 분산시킨 사이에 그동안 미리 뛰어났던 드랍십을 진입시키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그와 동시에 장진남 선수도 조정현 선수의 본진영 안에 드랍을 감행합니다. 오버로도 잡혔네요. 예, 저 한 개의 오버로드는 그냥 정찰이었던 것 같고요. 네. 드랍시 자. 지금 아직 움직임이 없나요? 대규모 오버로드의 드랍인데요. 마린 메딕. 저 자, 많은 머리 이 매직이 있는데 저 히드랄리스크 만들어낸 적은 무리죠. 지금 뒤로 병력을 빼려하는데 오버로드가 잡힙니다. 예, 장진환 선수 이렇게 무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장진남 선수 예, 공격을 러커가 던집니다. 자, 러커버로 됐고요. 바로 자, 이거죠. 조정현 선수 장진남 선수의 진영 뒤쪽에 마린입니다. 예, 바로 마린 저그의 드랍, 신경이 마린 분산되어 드랍. 있을 때 이렇게 드랍이 되면은 자, 메디카나의 네. 마린이죠, 모두. 이번 드랍은 완전 저그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공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장진남 선수도 조정현 선수의 진영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고. 그렇지만 본 진영 내부의 주요 건물, 레어가 공격을 받습니다. 또 그 전진에서 배치해 있는 히드라이스크가 본진으로 강화하려고 오려면 또 한참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줄을 서서 오고 우왕좌왕 정신이 없습니다. 예, 자, 스파이어까지 공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방어병력이 들어오자마자 아래쪽으로 물러서는 조정현 선수. 예, 마가 일단 피해가 너무 크고요. 장진남 선수의 공격도 뭐 거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장진남 선수 아까 전에 본진 쪽에 드랍을 했을 때 러커를 같이 드랍을 했어야 되는데 드랍해 놓고 보니까 러커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실수죠. 앞마당 확장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히드라 리스크만으로 들어갔다가 그 당황하는 타이밍, 오히려 조정현 선수에게 좋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 허를 찔러서 장진남 선수의 본 진영에 드랍을 들어갔던 조정현 선수. 예. 상당히 좋은 전과를 올리고 뒤로 드랍십까지 살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히드라이스크는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잘 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러커인데. 공방 2억씩. 이거는 드랍십도 잡힌 거죠? 네, 드랍십만 단독으로 아무것도 안 태우고 저렇게 적진으로 갈 리는 없고, 예. 병력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머린들은 공업만 2억이 된 상황인데, 예, 장진남 선수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일단은 병력이 많다는 거죠. 자, 공방 2업씩 맞춰져 있는 장진남 선수의 히드라. 이 숫자 면에서나 업그레이드 면에서 장진남 선수가 비록 자원은 아직까지는 덜 먹고 있지만 테란에 비해서 크게 불리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조정현 선수의 머리는 02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조정현 선수는 멀티가 늦었고요. 장진남 선수는 멀티가 초반부터 막 파괴되고 없고 드랍십 게릴라를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드론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었거든요. 네, 자, 11시 선멀티를 시도하는 장진남 선수. 자, 중앙으로 서서히 조정현 선수도 치고 나오고 있고, 그 앞에 장진남 선수의 러커 히드라 리스크 병력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정말 힘싸움이 치열하게 한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장진남 선수는
그 앞마당 온리미네랄 멀티까지 지금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멀티를 하게 될 경우에 그 멀티가 파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전하게 섬에 나가서 멀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마당 온리미네랄 지역 멀티에다가 서클 컬러니를 만들 것도 같은데 안 만드는 이유는 예. 지금 중앙에서의 힘싸움에서 밀리면 이 경기를 진다는 것을 장인환 선수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언덕 러퍼를 시도합니다. 예. 조정현 선수의 앞마당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유닛을 조금이라도 자 탱크두기 모두 다 네. 잡아냈죠. 유닛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으기 위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게릴라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 네. 테란을 예. 견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동안 최대한 유닛을 많이 모아서 서브컬러니 만들 돈조차 유닛들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장인환 선수가 지금 아주 필사적으로 유닛을 뽑고 있거든요. 예, 아까 전부터 느낀 건데 조정현 선수 저 앞마당 쪽의 탱크는 위치가 좋지가 않았죠. 자, 오히려 그러면서- 탱크의 사정거리를 이용해서 커맨드 센터 뒤쪽에다 배치해놨으면 예, 저런 식으로 배치를 해줘야 러커한테 데미지를 안 입어서 러커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위치죠. 네, 자 조정현 선수 12시 앞마당에 또 하나의 커맨드 센터를 건설하고 있고, 장진남 선수는 6시에도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오버로드 부대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참그 장인환 선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에서 역전할 수 있는지 장인환 선수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테란을 괴롭히면서 방어 건물에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계속 유닛을 모으고 모아서 중앙 힘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자 계속해서 앞마당을 공격을 해줍니다. 장진남 선수. 자 탱크 한기 아직까지 있는데 파괴됐고요. 예. 자 이 앞마당 위험하죠. 그러면 동시에 정면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자 펌프 완성되기 전에 파괴되면서 병력 앞마당 전멸이죠. 쪽에 게릴라전에 가게 되면 테란이 미처 컨트롤을 여기저기 못해주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 중앙에 있는 유닛들을 덮치고 말이죠. 자 마리메딕이 지금 방어하려고 반이 뒤쪽으로 빠져있고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야, 자 언덕 위에 탱크. 예. 예,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진환 선수가 조정현 선수가 여러 군데 공격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다는 것을 노렸는지 커맨드 센터를 1.4했죠. 네. 조정현 선수가 재빨리 SCV를 수리해서 겨우 막아냈고요. 자 앞마당 파괴하는 데는 또 한 번 실패를 하고 마는 장진남 선수입니다. 예, 저럴 때 그 상당히 좋은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퀸. 그 퀸으로 좀 그렇죠. 그 체력이 반 깎았을 때 바로 커맨드 센터를 그냥 잠식해버리는 그런 플레이를 했으면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 자 아무리 구석에 버로우를 해놔도 잡아냅니다. 자 대규모 러커 그리고 히드라 리스크 부대. 자 중앙으로 계속해서 치고 나오는 것은 막아지고 있는데, 그레이터 스파이어를 올리고 있군요 장진남 선수. 예. 그 테란에게는 이 정도 상황에서 한방러시라는 마지막 무기가 있지만, 네, 자 6시로 먼저 공격을 들어갑니다. 조정현 선수. 예, 이 저그는 지금 한방러시보다는 꾸준히 유닛을 막아주는, 테란에 쏟아져 나오는 병력만 소모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 이 경기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처리로 공격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지금 장진남 선수의 주력 병력이 치고 들어와서 길목을 막아버리죠. 예,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저 마린 매딩을 살려야죠. 사실 이 장인환 선수가 이 6시 앞마당 멀티는 크게 자신의 주력 멀티라고 생각했다고 보기 힘들고요. 드론을 지금 걸어했다가 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선멀티까지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가스가 3개, 그러다 보니까 테란 입장에서 저그가 멀티를 안 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테란 입장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일부 6시를 멀티를 그냥 내주는 식으로 말이죠. 지금 예. 그 때문인지 전혀 10시 쪽에 선멀티는 체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정면 대결. 선멀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차선책으로 6시 멀티 일부러 한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병력이 피해를 좀 입더라도 마린메딕 부대를 괴멸시키겠다는 장진환 선수의 의지가 보이는 공격입니다. 예. 완벽한 전멸. 완전히 유닛 싸움에서 저그가 지금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장진남 선수 자신의 확장이 돌아가는 이런 타이밍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장진남 선수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역전승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장진남 선수가 어느 정도 게릴라 스탠에서 계속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현 선수는 너무 게릴라에 집중을 했고, 장진남 선수는 그것을 결국에는 이제 막아내면서 자신의 드론을 많이 확보하고 다시 멀티를 제대로 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자, 6시 지역으로 드론이 다시 진입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앞에 다시 지상병력 마린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메딕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마린과 탱크 위주의 포진을 하죠. 잡히겠는데요. 자, 스캔을 뿌리지만 바로 탱크 옆에 더러우되고 있는 러커. 조정현 선수, 자, 몇몇 전멸 되겠어요, 이러다가. 그 왕주왕전에서 이제 전패를 하고 좀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좀 침체된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스타리그 본선이 있기 전에
상당히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유닛 컨트롤이라든가, 물론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대나무르 스타일의 조정현 선수의 장점은 물론 이어가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조정현 선수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조정현 역시. 선수가 뭐 그다지 상당히 많은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선수는 아니고, 그보다는 자신의 정석을 확실히 완전히 다듬을 이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12시 앞마당의 커맨드 센터까지 파괴를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뛰어서 피난을 시도해봤지만, 너무나 많은 숫자의 히드라 리스크 공격에 그대로 파괴되어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앞마당 이외에는 확장이 없는데, 앞마당에 지금 자원이 남아있나 모르겠습니다, 조정현 선수. 아직까지는 남아있군요. 자, 히드라 리스크와 러커로 우선 승기를 잡은 듯이 보이는 장진남 선수, 뮤탈리스크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레이터 스파이어를 올렸기 때문에, 예, 러커, 가디언을 만들어도 네. 되고, 예. 베스에 대한 대비로 디바를 만들어도 되긴 한데, 그냥 가디언의 스컬지 정도만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상황에서는. 예, 가디언이 서서히- 결정타라고 할 수가 있죠. 서서히 여기서부터 조여 들어간다고 하면은 조정현 선수 막아내기가 너무나 버겁겠네요. 저 예. 남아있는 메탈리스트 한기는 아마도 게스가 없어가지고, 예, 조정현 네. 선수 뭐 사이언스 배슬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뭐 투팩토리, 요번에는 또 투팩토리를 가지 않았습니까? 탱크를 많이 생산하다 보면은 사이언스 중간에 배슬이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발견을 했지만 확인을 하고 우선 상대 감시 라인 뒤쪽으로는 이동에 성공을 합니다. 6시 지역으로 날아가고 있죠? 그런데 저 드랍시는 저기가 좀 중앙 지역에 병력이 많거든요. 예, 지금 드랍식 첫 타이밍 파괴 좋아요. 완성이 되면서 앞마당부터 차근차근 파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장진남 선수입니다. 자, 조정현 선수 막아낼 병력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그 사이에 6시도 히드라 리스크로 방어를 하러 오고 있고요. 예, 여기 신경 못 쓰고 있죠. 자, 컨트롤 잠시 뜸한 사이에 자, 디펜시브 매트릭스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지만 예상은 스컬지도 있거든요. 예, 서로 간에 신경을 잘 못 쓰고 있는 예. 상황이죠. 방금 스콜지 저 형수가 보고 부랴부랴 그냥 유닛을 내리네요. 자, 이레데이과 마린으로 가디언을 모두 다 제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적의 유닛들이 공격을 무리하게 하다가 테란에게 유닛을 잡히고 테란은 그거 꾸역꾸역 막아내다가 한 방으로 몰아치는 이런 게 사실 상당히 무서운데 지금은 조정희 선수가 그런 어떤 테란의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서로 간에 난타전이 될 경우에는요, 저거는 어느 정도 단축키를 이렇게 계속 사용하면서 병력을 꾸준히 생산해 줄 수가 있는데, 테란은 돈이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테란이 지금 뭐 돈이 없는 건, 자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병력을 제때제때 생산을 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 병력은 안 되겠죠. 한 방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베슬도 조금 모였고요. 마린 메딕의 탱크까지 가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물량면에서는 장진남 선수가 단연 앞서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1회데이스로 우선 러커 제거에 나서고 있는 조정현 선수. 예, 강인하 선수가 가디언 쪽으로 유닛을 전환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상 유닛들이 아직도 공방 2업이거든요. 아까 그 정도 업그레이드 해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 6시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네. 조정현 선수. 본진 비어있을 텐데요. 3단계 개발을 아직까지 안 한 것은 약간 좀 적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측면이네요. 예, 가디언으로 가느라고 가스가 약간 무리가 있었나 보네요. 자, 자신의 6시 앞마당 확장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장진남 선수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예, 예, 장진남 선수 이거 막아도 되겠지만 저는 좁은 곳에서 굳이 상대하지 않고 테란의 본진에 폭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정면에서 치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나오질 못하게 만들어둘 수도 있고요. 네. 테란은 멀티가 없기 때문에 멀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병력을 본진에서 나오는 병력이 다시 이렇게 중앙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저거는 많이 확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확장만 돌려도 시간만 끌어도 이기는 게 그냥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 쏟아부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랍시가 용감하게 본진으로 들어가는데요. 위험했는데. 위험하죠? 자, 파괴당하고 맙니다. 예, 방금 참 조정희 선수의 오늘 드랍식들은 참 불운하네요. 네. 드랍시 터지는 것만 지금 몇 대를 받습니다. 예. 여기서 바로 전이 상실하겠는데요, 조정희 선수. 자, 뒤쪽에서 6시 공격 병력을 양쪽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진남 선수 물량으로 밀어버리는데요. 예, 조정희 선수. 자, 마린 메딕 전멸. 자, 탱크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써보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히드라 리스크에 그대로 괴멸돼 버리고 맙니다. 예, 오늘은 장진남 선수가 왠지 버터 히드라 같은 이런 물량 히드라를 보여주고 있는 드론을 잔뜩 확보해놓고 예, 네, 히드라 리스크를 많이 보유하는 성준모 선수의 스타일을 지금 얘기하신 거죠? 예.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견제를 해주는 겁니까, 조정현 선수? 시간이 갈수록 장진남 선수의 해처리만이 여기저기 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맵을 덮었죠, 지금. 섬을 비롯해서 12시 지역, 뭐 6시 지역까지. 예. 잔뜩 적의 크립들로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상황이 앞서 1라운드와 거의 흡사해지는 것이 조정현 선수는 하나의 해처리, 하나의 확장, 앞마당 이외에는 지금 전혀 확장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앞마당은 자원이 없어요, 또 지금. 네, 시간이 갈수록 장진남 선수의 세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저가 병력이 많다는 것을 알고 급한 마음에 시즈 모드를 빨리빨리 하긴 하는데 네. 그런 거 지지 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접근해서 럭커버로 가는 순간 결국에는 2라운드 자신이 선택한 경기를 매우 로스트 템플에서도 조정희 선수 GG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자, 장진남 선수 오늘의 도전자입니다. 2대 0으로 우선 잠정적인 복수 성공을 알리게 됐습니다.